네, 이번 시간 자본시장 소식입니다. 김필주 자문위원 나와주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이제 EM플러스라는 회사 소식을 준비해 주셨는데 이 회사 이제 어떤 회사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예, EM플러스는 2003년에 스타코의 이 소방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해서 설립된 회사입니다. 그 당시 이제 코스피에 상장을 했는데요. 그리고 나노메딕스라는 이 사명을 거쳐서 2020년에는 EM플러스로 사명을 변경을 했습니다. 이 소방 산업에서 소방차, 그리고 사다리 차량, 그리고 뭐 소방 펌프차 이렇게 소방 관련 특장차를 제조해서 납품하는 회사인데요. 최근에는 이 소재 전문 회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. 신소재 분야에서는 이 2차 전지 주요 소재인 이 전극, 도전제의 효율을 타 제품 대비 증대할 수 있도록 연구 중에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2차 전지 개발까지 현재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다면 여러 가지 지금 소방차 특장 쪽에서 출발했는데 요즘은 여러 가지 신사업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뭐 이런 그 주요 사업군에 대한 매출, 네. 뭐 제품들 어떤 구조 갖고 있나요? 예, EM플러스는 이 소방차를 일단 주력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작년도 매출을 보면 소방차, 특장차 사업이 504억으로 전체 매출의 98%를 차지하는데요. 매년 소방차의 다수 공급자 계약 입찰에 참가해서 이 조달청과 제3자 단가 입찰 방식으로 계약을 해서 매출 수요처를 미리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 회사의 특허 기술이나 형식을 취득한 고가 소방차의 계약에 중점을 두고 있고 현재 신사업으로 2차 전지라든지 이렇게 주요 소재인 전극, 도전지 사업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. 요즘 그 주식시장에서는 그 상당히 그래핀, 신소재에 대한 관심도 또 많고 특히 2차 전지 쪽 사업에 상당히 많은 그 관심도가 있는데 사실 기존의 특장 사업은 사실 이제 제조업의 연장성산에서 보면 좀 많이 좀 사양 산업으로 봐야죠. 네, 맞습니다. 경쟁자도 너무 치열하고 이 소방차 산업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 회사 입장에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한 것입니다. 하지만 특장 사업이 또 국내에서 약간 사양일지 몰라도 우리보다 좀 그 못 사는 나라라든가 개발도상국에서는 또 특장 산업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는데 또 우리 EM플러스가 해외 시장도 많이 진출하고 있다고요? 예, EM플러스가 자사의 특허와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외 시장을 두드리고 있습니다. 뭐 러시아라든지 필리핀 이렇게 동남아 지역 혹은 이 극동 지역에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. 최근에도 이 해외 수출로 수출을 다각화하면서 필리핀 소방청과 계약을 했습니다. 이 대형 소방차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해서 진출했었는데요. 이 필리핀 시장 진출을 위해서 오랜 기간 이 필리핀 소방청과 논의를 진행했고 이 해외 수출의 결실을 맺었었습니다. 특히 필리핀은 품질의 신뢰성이 쌓이면서 매출 규모가 계속 앞으로 증대될 전망인데요. 최근에도 이 소방 펌프차 계약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필리핀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. 네. 근데 또 이 EM플러스 하면은 또 생각나는 게 최근에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쌍용차 인수전이 떠오릅니다. 근데 이제 인수전에 참여했다가 사흘 만에 철회한 바가 이제 있었다고 하죠. 네. 중국 리튬 생산업체인 강봉 리튬의 자회사인 강봉 리튬 전지와 이 전기차 사업 그리고 배터리팩 관련 업무 제휴 소식을 알리면서 쌍용차 인수전에 뛰어들었었는데요. 그러나 이 사흘 만에 이 취소를 했습니다. 그 이유는 신규 사업에 더욱 집중하고자 하는 결정으로 이 최종적으로 컨소시엄 참여에 탈퇴를 했는데요. 업계에서는 오히려 이 철회한 것이 오히려 낫다라는 반응입니다. 이 쌍용차는 인수부터 향후 운영 자금까지 한 1조 원 가량의 이 거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승자의 저주가 실현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. 그러다 보니까 EM플러스가 무리하게 인수하지 않고 현재 아까 말씀하셨던 그래핀이라든지 이렇게 신소재 사업으로 계속 집중하는 것이 낫다라는 게 업계의 평가입니다. 네, 앞서 우리가 또 그 쌍용차 얘기를 했다시피 그 쌍용차를 인수하려고 도전했던 에디슨 모터스도 상당히 기술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그 손실과 출혈이 큰 상태거든요. 이게 정말 본업에 집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주주들을 위한 그 주주 정책이고 소방차를 넘어서서 현재 지금 부품 사업들 2차 전지라든가 이미 전기 미래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품 사업들을 잘 하고 있어요. 네, 맞습니다. 앞으로 어떤 또 신사업 진출 관련된 계획들이 있나요? 예, 2020년에 EM플러스의 사명을 변경하면서 이 신소재 사업을 본격화한 겁니다. 2019년 7월에는 그래핀 전문 기업인 이 스탠다드 그래핀에 투자하면서 시동을 걸었는데요. 삼성 SDI 출신의 강태경 부사장을 필두로 해서 R&D 인력을 충원을 하고 이 그래핀 관련 이 2차 전지 연구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현재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것은 2차 전지의 성능과 수명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 도전제 부분인데요. EM플러스는 이 도전제를 비롯해서 차세대 2차 전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기차 시장까지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.
또한 이 그래핀을 활용해서 슈퍼 커패시티를 이용해 이 전고체, 그다음에 방열 캐필러 등을 대표적으로 이제 제품을 만들 예정인데요. 이 슈퍼 캐퍼시티는 이 기존 리튬 이온 배터리와는 비교하면 고속 방충전이 가능하고 그리고 내구성과 수명 등에서 상당한 장점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네네.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그래핀 사업에 대해서 잠깐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좀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예, 이 그래핀은 이 탄소 원자가 육각형으로 배열된 물질입니다. 그래서 강철보다 100배, 200배 이상 강도가 가지고 있고요. 현존하는 물질 중에서 가장 가볍고 그리고 구리 대비 100배 이상 이 전기가 잘 통합니다. 또한 반도체에 사용되는 실리콘보다 100배 이상의 전자 이동성이 빠르다 보니까 2차 전지라든지 이렇게 도전제 쪽에서 사용하면 상당히 이 꿈의 소재로 불리면서 상당히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그 소재입니다. 그 세계적 투자자 짐 로저스도 이번 세계 최고 그래핀 회사에 투자를 했다고 하던데. 예, 맞습니다. 네. EM플러스가 스탠다드 그래핀에 투자를 할 때 기존에 이 짐 로저스 회장도 투자를 했었습니다. 네. 현재 이 전설적인 투자자인 짐 로저스는 EM플러스의 비상근 사내이사이기도 한데요. 네.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가운데 있는 분이 이제 짐 로저스입니다. 아, 현재 회사 사내이사, 예, 사회이사. 예, 비상근 사내이사로 되어 예.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스탠다드 그래핀 역시 짐 로저스가 투자한 회사인데요. 네. 2017년 초에 이 투자를 집행했고 현재는 이 스탠다드 그래핀의 회사 고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 네. 지금까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그래핀 사업에 나섰지만 이 대부분 대량 생산 공정에서 실패를 했는데 이 스탠다드 그래핀은 흑연 기반 방식을 사용을 해서 대량 생산 방식으로 현재 조만간 상용화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. 예, 사진 왼편에 계신 분이 그 안영용 대표입니다. 예, 안영용 회장이시죠? 예, 맞습니다. 네. 어떻게 그래핀이 궁극적으로 많이 좀 이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계약들이? 예, 그 국립피엔텍과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. 이 국립피엔텍은 친환경 자동차 경량화 사업 부문 강화를 위해서 네. 이 EM플러스와 기술 협약 그리고 10억 원 규모의 소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. 이 국립피엔텍의 자동차 플라스틱 사출 기술과 이 EM플러스의 우수한 탄소 소재 기술을 결합해서 더 우수한 이 차량 경량화에 나서기로 했는데요. 이 자동차 경량화는 단순히 가볍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도 담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그래핀을 통해서 이 꿈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말 그대로 이제 꿈의 소재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이 그래핀을 기반을 해서 2차 전지 배터리 개발에도 이제 성공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. 이제 어떤 내용인가요? 예, EM플러스가 리튬이온 배터리와 동일한 수준의 에너지 밀도를 가진 그래핀 슈퍼 커패시터 개발에 성공을 했는데요. 이 차세대 전기차용 2차 전지 상용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. 이 현재 상용화된 리튬이온 배터리와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같은 성능을 내지만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. 급속 네. 충전을 요구하는 이 현재 전기차 시대에서 리튬 계열 배터리는 한 3,000번 내외 충전이나 방전이 가능한데 이 슈퍼 커패시터를 통해서는 최소 2만 회 이상 충전과 방전이 가능하고요. 충전 속도도 빠르고 온도에 대해서도 상당히 안전하기 때문에 화재 위험성도 상당히 낮춘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. 네, 뭐 각종 전자 제품에도 다양하게 또 활용될 수 있겠다라고 맞습니다.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예, 상황인 드론이나 거죠. 이런 곳에서도 충분히 네네. 사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네. 축전지입니다. 또 여기에 이제 좀 과감하게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이를 위해서 이제 양산에 이제 대규모로 뭐 공장을 짓는다 이런 소식도 있는데 네.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에 좀 박차를 가하는 것 같거든요. 예, 맞습니다. 네. 이 양산을 위해서 이 전라북도 김제 자유무역 지역에 150억 원 규모의 공장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친환경 전기차 소재랑 그다음에 부품 생산을 위해서 공장 증설을 하기로 했고 또 이는 신규 인력에 한 약 200여 명의 신규 인력 채용 효과가 있다고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. 이번 투자를 통해서 도전제와 전극, 슈퍼 커패시터 등의 양산을 본격화할 계획인데요. 김제시에서도 이 친환경 전기차 소재 부품 첨단 업종이 추가됨에 따라서 상당히 반가워하고 있는 기색입니다. 최근에 중국 전기차 회사에도 대규모 투자를 했었죠. 네, 맞습니다. 네. 이 중국 전기 상용차 생산회사인 강소FC에 약 58억 원을 추가로 투자를 했었습니다. 이로써 EM플러스는 강소FC에 약 174억 원의 금액을 투자를 해서 지분율은 약 25% 정도 확보를 했고요. 이번 강소FC의 유상증자에서는 세계 최대 리튬 생산 기업인 중국의 강봉 리튬 전지도 약 56억 원을 투자해서 지분 5%를 갖게 됩니다. 네. 이 두 회사가 이제 협업을 해서 기존 강소FC가 생산하고 있는 전기 상용차를 이 필리핀 시장에도 공급할 예정이고요. 이어 전기 지프니 샘플 차량을 현재 조속히 완성해서 필리핀 현지에 납품을 할 예정입니다. 네, 오늘도 주식시장에 아주 작지만 탄탄한 기업 EM플러스 소개해 주셨습니다. 다음 주에도
강소기업들만 모아서 우리 김필주 네. 자문위원회 좋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